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덴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개선 기간 중인데, 자, 이 개선 기간 중에 우리가 진짜 비덴트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행하는지 그거를 앞으로 체킹을 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버킷 스튜디오, 네, 관련이 되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개선 계획서를 냈죠. 그래서 이것이 비덴트하고 연관된 부분과 관련한 뭔가가 있느냐, 네,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비덴트가 일전에 7월 20 며칠께 그 주주 간담회, 요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에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가 나왔느냐,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승부주도 하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승부를 걸어볼 종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비덴트가 거래 정지 중이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에 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고요. 비덴트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덴트와 관련돼서 체킹할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요건들을 계속 체킹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거래 재개시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들어오는 정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리고 정보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덴트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이제 버킷이 관련이 되는 그 비덴트죠, 여러분. 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고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결국 이런 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가 버킷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 매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결국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비덴트 같은 경우도 자연히 그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하기 때문에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어떤 개선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버킷 스튜디오의 그 개선 계획서가 나와 있죠. 네, 이게 이제 여러분 버킷 스튜디오 개선 계획서입니다. 지난 7월 그 비덴트 그 개선 계획서 나온 다음에 그 버킷 게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보면은 뭐 매출 개선 계획 나왔고요. 수익성 확보 계획. 네, 이거는 뭐 버킷과 관련이 된 거니까 우리가 상관할 건 아니고요. 재무 건전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버킷은 신규 최대 주주가 생기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죠? 최대 주주 유상. 당연하죠.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뭐 시비 발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무 구조 개선할 거고 그리고 경영 투명성 쪽에서 보면은 여기 비덴트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 있죠. 비덴트 소유 당사 지분 매각을 통해서 관계사들 간 출자를 해서 하는 거. 네, 이 건입니다. 네, 비덴트가 버킷 지분을 5.73%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건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버킷 같은 경우도 개선 계획서를 내서 결국 비덴트와 유사하게 요거는 이제 과거 얼마 전에 나왔던 비덴트 개선 계획서. 비덴트와의 고리를 이제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덴트가 일단 먼저 개선 계획서 냈고 버킷이 이런 식으로 냈다. 이 참고로 우리가 그래서 같이 여하튼 뭉뚱그려서 이제 매각이 버킷이 일어나야 이벤트도 결국 지배구조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생각할 부분은 이제 비덴트 건과 관련해서 이제 버킷 건의 매각인데, 그죠? 네, 요거 아닙니까? 버킷의 공개 매각. 자, 요것이 이제 주관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주관사 선정이 완료돼서 얼마 전에 이제 7월 달에 그 주주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매각이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는 날짜는 내년도 2월 27일로 일단 잠정적으로 주주 간담회에서 발표를 한 듯 합니다. 자, 이게 뭐 어떤 증빙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주주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로 지금 현재 설득력 있는 날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 기간 종료가 사실 그 26년 4월 중순 되겠죠. 4월 중순이니까 그보다 한 2개월 앞서서 매각 결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매각 일정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뭐 매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빨라지지는 않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이다. 이걸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핵심은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비덴트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버킷의 매각 뭐 이런 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게 입수하는 게 일단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그 버킷 건, 이 건이고요. 또 체킹할 것은 이제 실적이죠, 실적. 실적 부분이 일단 그때까지 그런 대로 좀 잘 나와야 돼요. 근데 뭐 실적이 좀 처지게 나왔다 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가 워낙 지금 현재 빵빵하거든요. 자본금 대비 자본 총계가 이 정도 차이가 지고 있습니다. 386억 정도의 자본금인데 이 회사의 재산은 6,468억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빗썸 홀딩스나 빗썸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 정도로 자본 총계, 재무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러면 뭐 현금상으로 뭐 불이익을 당할 게 있느냐? 현금 상황도 불이익을 당할 건 없어요, 지금.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한 600억 정도는 최소한 쥐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600억 쥐고 있고, 한 해 판매 관리비라고 해봐야 글쎄 한 100억 내외 정도 한 해에 들어가는 게 그 정도니까 600억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거래 재개권 그 현금이나 재무적인 면에서는 하자는 없어요. 실적 면에서 실적도 뭐 아주 큰 폭으로 진짜 적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으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챙겨볼 것은 그래도 실적 발표 이제 반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거 좀 살펴봐야 되고, 현금이 지금 한 600억 정도 있는데 자, 요것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 잘 지켜가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빗썸 IPO 관련한 재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분을 지금 현재 비덴트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건에 대한 소식이 계속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뭐 매각건, 버킷의 매각건은 당연히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주 간담회라든가 이런 건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아가면서 거래 재개 가능성을 우리가 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들어오는 대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전번으로 비덴트라고 문자를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어요. 꼭 문자 주시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비덴트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자를 꼭 주셔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그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종목.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도록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네, 더블 가격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 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더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